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오늘은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흐름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평가만 다가오면 불안하고 초조해 할 수 있는데 평소 지표대로만 준비를 해 두셨다면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우선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요. 올해 재가기관 평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에 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이 올해 평가 대상입니다. 선정일 기준인 2022년 10월 1일까지 폐업을 하셨거나 적용 종료된 급여의 종류, 지정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창업 후 2022년 10월 1일까지 방문 요양이나 간호 등 적용을 종료하셨다면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평가 예정일 현재 수급자 3인 미만 기관, 평가 가능한 종사자가 없는 급여 종류, 또 정기평가 기관 중에 휴업 그리고 업무 정지된 기관도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가 되지만 2023년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신다면 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요. 그 외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급여 종류,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 그 외 평가 중단이나 평가 불가 사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가능하면 평가를 받으셔서 기관의 발전도 도모하시고 불이익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여 종류는 당연히 방문 요행이 가장 많고요. 전체 기관 중 58.8%를 차지합니다. 정기평가 계획 공고는 12월 16일, 그리고 평가 결과 공개 및 가산금 지급은 2024년 4월에서 5월 정도입니다. 평가 기준은 장교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서 평가 매뉴얼이 발표가 되는데요. 평가 방향, 기준, 척도, 지표, 적용 기간, 확인 방법, 관련 근거 등 평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발표하는 세부 세칙을 반드시 꼼꼼히 읽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지표는 화면과 같은데요. 우선 방문 요양은 지표 수가 34개 항목이고요. 기관 운영과 급여 제공 과정이 가장 높은 점수로 9점입니다. 다음은 수급자 권리 보장 7점, 급여 제공 결과 6점, 환경 및 안전이 3점으로 지표별 환산 점수는 급여 제공 과정이 가장 많은 31점이고요. 수급자 권리 보장, 기관 운영, 급여 제공 결과 및 환경 및 안전의 순서대로 환산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요양 기관에서는 이것들을 참조하여 평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문 목욕이나 간호, 주야간, 단기 등도 평가 지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배점 비중이 높은 것들을 신경 쓰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는 우선 정기 평가 계획을 공고한 뒤 15일 이후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관별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경로는 공단 홈페이지, 그리고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기관 평가, 평가 예정일 조회의 순입니다. 평가 예정일을 조회하면 소속된 기관이 상반기에 받는지 하반기에 받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공단 평가자는 평가 예정일 7일 전까지 기관의 평가 예정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평가 3일 전까지는 도달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이때 받지 못했다고 하면 팩스나 전자우편 등으로 재통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정 통보 전에는 평가 예정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반기나 하반기를 확인하신 뒤부터는 수시로 전산에 들어가셔서 평가 예정일을 확인하고 팩스로 오는 서류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기관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면 예정일 통보를 받은 이후에 공단으로 연기 요청이 가능한데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평가 당일 평가자들이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평가가 실시되는데 평가 구성원은 공단 평가자 2인이지만 주야간 및 단기 보호는 공단 평가자 2인 그리고 외부 평가자 1인이 원칙이고요.
면담 및 관찰 평가의 경우에는 외부 평가가 1명에서 2명으로 구성되지만 평가 대상 기관의 급여 종류별 개수에 따라서 평가 인원은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평가를 받기 전 공단 홈페이지의 종사자 마당 직무교육 자료실에서 평가 매뉴얼에 대한 설명의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평가를 처음 받는 기관에서는 일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는 세부 지표를 분석하고 확인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확인 방법에 대한 서류나 기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평가 첫 기관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겠습니다. 평가를 준비하면서 혹여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의 장기요약 정보 시스템 기관 평가 게시판 Q&A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기관 현장 평가단은 평가 당일 기관에 와서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평가 통보서와 안내문을 제공한 뒤에 평가 개요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분위기를 따뜻하고 밝게 맞이한다면 인상을 좋게 하여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총 4번의 평가를 받아봤는데요. 음료나 간식 같은 것들은 아무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 청소나 환기, 냉난방 같은 것에 신경을 더 쓰시고 달라고 하는 자료를 재빨리 찾아주기 위해서 서류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거나 컴퓨터 화면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컴퓨터 화면은 이때 당연히 개인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평가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평가 시간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 점심시간 포함 5시간에서 8시간은 걸린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빨리 끝나거나 더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가능하면 전 직원이 방문 상담을 나가지 않고 평가 과정을 지켜보며 달라고 하는 서류를 재빨리 챙겨주며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차후 평가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평가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바깥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직원은 밖으로 나가 대비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끝나면 평가 지표에 대한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는데요. 기관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하여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향후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평가 지표를 보면서 받은 점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정빙 자료를 재빨리 보여드려서 가능하면 점수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이의가 없다면 평가자와 기관에서 서명을 하고 그 사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교부를 하는데요. 평가조사표를 사진으로 찍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외부 평가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급자와 종사자 평가는 기관 평가가 끝난 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수급자와 종사자를 기관에서 연결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외부 평가자들이 미리 연락처를 알아와서 수급자 혹은 종사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기관에서는 미리미리 예상 질문지를 작성해서 수급자와 종사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부 평가 역시 공단 평가에서 살펴보는 현장 평가 못지않은 점수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무선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서 공단 고객센터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관에게는 평가 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 등급은 절대 평가로 A에서 E 등급까지 있는데요. 최우수인 A 등급은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서도 대분류 영역이 각 70점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의 대분류가 70점 이하라면 A 등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류가 우수해야 하고요. B는 우수 등급으로 80점 이상, 대분류 역시 60점 이상, 그리고 C는 양호 등급인데 70점 이상, 대분류 50점, 그리고 D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 점수 60점, 대분류 각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흡인 E는 D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으로 공단으로부터 따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별도 계획에 따라서 수시 평가를 진행합니다.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기관이라면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 평가 등급 조정 대상은 부당 청구, 노인 학대, 거짓 자료 제출, 평가 자료 조작, 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서류를 작성한 경우와 기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된 기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평가 및 조정이 끝났으면 기관의 평가 결과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90점 이상 기관인 최우수 기관은 별표 5개부터 시작하여 이후 50점까지는 별표가 0.5개 단위로 부여가 되고요. 40점 미만 기관은 별표 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 발표는 장기요양공단 홈페이지의 빠른 메뉴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검색, 기관명 클릭, 기관명 상세 정보의 평가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결과 발표 후에는 기관의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데 공단 홈페이지 기관평가, 평가 결과 통보, 평가 결과 통보서의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등급뿐만이 아니라 평가 총점, 대분류 영역별 점수, 전체 평균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금은 평가 결과 급여 종류별 상위 20% 범위에 속한 A등급이면서 대분류가 각 영역의 환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장기요양기관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상위 10%내 기관은 공단 부담금의 2%, 그리고 이하 기관은 1%, 복지연구는 0.5%를 지급합니다. 이때 동점 기관은 급여 종류별 대분류 영역 환산 점수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가산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평가 결과 공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산금이 지급이 됩니다.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정 부분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다음 평가에 가점을 줍니다. 그러므로 가산금 일부를 전체 직원에게 현금 지급하시거나 회식 혹은 선물 등을 하신 뒤에 영수증을 첨부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본부 요양기획실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180일이 지나면 심사 청구가 불가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불복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자는 평가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건품이나 사례, 향응 등을 요구하면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민원 상담 경로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를 한다면 1차는 경고,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그리고 마지막 4차는 지정 취소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가 당일 현장 분위기를 따뜻하고 밝게 한다면 평가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평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관에 설치된 칠판이나 벽을 이용해서 환영한다는 문구나 들어서는 순간 기분 좋아지는 음악을 틀어보는 등 기관이 평소에 친밀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음악 대신에 모두 일어서서 박수로 맞이하는 것도 평가자들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이상 평가의 전반적인 진행 흐름을 설명해 드렸는데 모든 기관이 평가를 잘 받으셔서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